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02페이지 교환. 지난주에 이제 계약 총론에서 쌍무계약의 효력부터 했죠. 동시이행 몇 건.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했고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는데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했을 때 청구받은 자가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능을 동시이행의 한 몇 건이다 그랬습니다. 동시이행 한 몇 건 성립하려면 요건이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죠.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성 채무가 있어야 되고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어야 되고요.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항변권 인정이 되면 효과 세 가지. 연기적 항변권. 두 번째,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 번째, 상대방이 소송을 했을 때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장해야 법원은 이걸 고려하게 되고 이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한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거 5개를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말소 등기 의무, 이런 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위헌부담이라는 게 있었죠.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반대급부,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위헌부담이었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즉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라. 뭐 그랬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하고 또 하나는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때는 채권자 즉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별도의 이익이 있다면 이익은 채권자인 매수에게 반환하라, 상환해라. 이게 위헌부담이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다면 요약자나 낙약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부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관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요약자나 낙약자는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뭐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유효한 쌍무계약과 제3자 약관. 자, 이때 제3자는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인데 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를 면제받는 것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따로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이렇게 수익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었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요약자가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계약 해지가 있었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그랬고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되죠.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따라서 합의해제의 경우 금전 반환 시 이자 가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었죠.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중에서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 중에서 보통의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 이행지체, 이행 불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 중 완전 이행, 즉 초안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가 없다. 아예. 마지막으로 채권자 지시의 경우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 효과 세 가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때 제3자 보호되는데 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 해제 시 소멸하는 채권 따위를 양수하거나 압류, 감류한 자,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그 건물의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주택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전세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했을 때 그 임차인,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전부 반환해라. 선악불문하고 원물 반환과 과실도 반환해라. 금전 반환하면서 받은 앞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라. 동생관계였죠. 그리고 이행이익을 배상해라. 단 실leg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효과였습니다. 강론, 매매, 재산권 이전과 대금징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모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 매매계약의 성립과 와서 매매 예약과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이 중요했죠. 금전기타 물건을 교부. 계약금 계약이 있어야 되고 매매계약과는 독립한 계약이 돼 종된 계약이고 특히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이다. 이 계약금은 증약금이 기본적 성질이 있고 해약금의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했죠.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고 이 해제권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걸로 끝.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매매계약이 혈에 있었고 담보책임이 있었습니다. 건너뛰고 환매가 마지막으로 있었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투약을 해서 환매권을 갖고 있을 때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물건을 되사오는 것 그랬죠. 환매 기간, 특히 절대로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환매 기간이 정해진다는 거. 환매했을 때 과실과이전은 상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런 것들이 환매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네. 그게 지난주 했던 내용.